뭔가 이제 2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리랑 추리. 아마 공간 지각은 글쎄 몇 개 볼까 뭘까 나중에 시간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시간에 나면 좀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수리를 이제 응용 수리라 보고 다음과 같이 그지 한 12개 형태로 여러분과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속도,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농도에 관한 문제, 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증가율과 수익률에 관한 문제. 사실 이 네 가지 형태가 이 전체 형태의 절반이 넘어요. 실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본 거를 갖고 여러분과 한번 쭉 정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응용수리가 나오죠. 응용수리 이제 보다시피 아까처럼 이제 바로 전체 16가지 형태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였죠. 자,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이제 8페이지는 문제죠. 8페이지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속도, 거리 그리고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 속도,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 우리가 이거를 먼저 해보고 그거 말고 이걸 갖고 이용한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용한 형태를 여러분과 어떤 이제 유도해 보던가 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거리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거 갖고 이제 속력은 거리를 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꾸로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알 겁니다. 특히 이제 속력이라는 것이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거리가 이제 킬로미터고 그지? A 킬로미터고 시간이 B시간이라면 이 단위가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되는 거죠. 이거 시간이 아워라면. 근데 이것이 이제 속력이 다음과 같이 어떤 단위 통일을 갈 때는 이게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가 아니라 이것이 뭐 메타 퍼 미니츠가 될 수도 있고 또 메타 퍼 세크가 될 수 있죠. 세크 초당. 그러니까 이것은 뭐 1분당 뭐 몇 메다가 아니냐 또는 초당 몇 메다가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때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위의 통일을 가해서 문제를 풀어줄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런 식의 문제를 실제로 볼 겁니다. 단위의 통일을 가해줘야 되는 경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공식 세 가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원리는 요거와 유사한 문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잊어버렸더라도 뭐 지금 금방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이 다시 잠시 멈췄다가 동영상을 듣는 더 좋은 하나의 그지 뭐 팁이 그잖아.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이 숙지하고 다시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대면 강의라든지 또는 어떤 화상 강의랑은 화상 강의 지나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보면 여러분과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시속 100km로 30분간 거리는 시속 60km로 5분간 거리의 몇 배인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이제 풀이가 있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교재 보지 말고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순서를 여러분과 한번 해봤어요. 이거 말고 모든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몇 문제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서 단위를 통일시키라는 것이 이거죠. 이건 지금 시속 100km잖아. 그러니까 이건 시속이죠, 시속. 시속 100km로 갈 때 거리는 얼마냐 물어본다면 이 거리는 지금 물었듯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시속으로 돼 있죠. 시속 100. 그럼 이 속력이 시속으로 있다면 이 시간도 이것도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고쳐야 돼. 그러니까 30분 거리는 이것은 2분의 1시간이죠. 2분의 1시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50km가 되는 겁니다. 50km. 이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 당연하죠. 자, 100km로 시속 100km로 30분 거리는 바로 이것은 50km 간 거죠. 절반. 자, 마찬가지야. 자, S는 시속 60km로 60 곱하기 5분은 얼마입니까? 5분. 60분의 5시간이죠. 자, 이것도 2분의 1이 60분의 30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5km가 되는 겁니다. 결국 몇 배? 10배라는 거죠. 10배.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원칙의 방법인데, 쉬운 풀이 방법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얘도 분이고 분이잖아. 그럼 이것은 그냥 통일시키자고 두 개 다 곱해. 곱하면 이거 얼마? 3000. 곱하면 얼마? 5, 6? 30. 몇 배? 100배. 얘도 분이고 분이기 때문에 몇 배냐? 우리가 몇 메타 갔냐 그랬을 때는 단위를 통일시킬 필요 있지만 이게 똑같잖아. 이 단위가 똑같을 때 그냥 몇 배냐고 한다면 그냥 곱한 다음에 3000분의 3000과 30을 비교했을 때 100배.
그지? 이것은 3000과 300이죠, 300. 3000과 300에서 10배가 되는 거죠, 10배. 10배 이렇게 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원리야.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방법이 있고 이제 쉬운 풀이 방법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게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보다 이제 그 공식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자, A군은 시속 6km로 100분 동안 걸은 거리를 B는 120분 만에 걷는다. B군이 걷는 속력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기 A군이 6km로 100분 동안 걷죠. 그때 이제 A군의 이동 거리가 나올 겁니다. 자, 속력 얼마? 6km죠. 단위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6km 곱하기 시간이 100분이죠. 100분 아까 뭐랬어요? 60분의 100시간이죠. 이 자체가 시속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것이 이제 0이 약분되고 한 단위가 약분되고 6이 약분되니까 이것은 바로 10km가 되겠죠. 이동거리가 10km입니다. 이렇게. 자, 6km로 100분 간 거리는 이것은 결국 이제 10km 간 거야. 그러면 B의 속력은 뭐냐? 자, 속력은 이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자, 거리는 10km죠. 10km. 시간 얼마? 시간은 120분이잖아. 120분은 2시간이죠. 2시간. 자, 120분을 2시간으로 하니까 그지? 속력은 이것은 5km/h가 될 겁니다. 5km/h.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3 이렇게. 그리고 쉬운 풀이 방법은 어차피 두 사람이 걷는 그지? 이 속력 곱하기 시간, 이 곱이 똑같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것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6 곱하기 100은 그때 속력을 부여한다면 9 곱하기 120이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면 이건 600, 이건 120, 여기 얼마?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처럼 단위가 아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기 때문에 이거랑 이랑 같은 거리를 걷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암산으로 가능하죠. 암산으로 구할 수 있는 원리를 한번 봐준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속력과 이제 거리 그리고 시간에 관한 가장 간단한 유형의 문제를 몇 문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 이제 1시간에 30km 달리는 자전거와 1시간에 9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주는 거야. 아까처럼 같은 건 우리가 이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워밍업에 불과하고 1시간에 30km 달리는 자전거와 1시간에 9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자전거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한 자동차가 자전거와 만난 시간은 그지? 출발 후 몇 분 후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게 지금 시속이죠. 시속.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몇 분 후인가 그랬으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1시간 늦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 몇 분 후인가 이거를 몇 시간 후인가 우리가 X시간으로 보고 풀어도 돼. 단 시간을 왔을 때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60을 곱하면 곱하기 60을 곱하면 이건 이제 분이 되겠죠. 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으로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신경을 안 쓰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의식하고 시작은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출발점이 같을 때 만난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지 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출발점이 같을 때 만난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리가 같다는 거야.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구하려는 변수를 미지수 x로 놓는다. 이건 많이 풀어왔죠. 구하는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자전거가 출발한 후 자동차와 자전거가 만난 시간은 자전거가 출발한 몇 분인가 우리가 x분 또는 x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x시간. 자, 그 다음에 자전거가 출발한 후 만난 시간을 x시간이라고 한다면 자, 자전거가 간 거리는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전거가 그지? 여기 봤을 때 자전거는 지금 1시간에 30km 달리고 자동차는 1시간에 90km 달립니다. 자전거보다 1시간 늦게 출발한 자동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전거가 출발한 후 만난 시간을 x시간 한다면 그때 자전거가 간 거리는 자, 결국 x시간 동안 갔고 자전거가 그지? 바로 이 속력은 30이니까 이것은 30x가 되겠죠. 자, 자전거 그지?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면 1시간 늦게 출발했죠.
1시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얘는 시간이 x-1 시간이 되는 거야. 자전거가 간 시간이 x라면 자동차가 가는 시간은 이거 되는 거고, 그때 속력은 90이 되는 거고, 90. 자, 알겠죠? 같은 점에서 먼저 출발한 다음에 나중에 출발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어떤 거? 자동차가 그지? 자전거가 출발한 후 몇 시간인가 물어봤으니까, 이게 자동차 출발은 몇 시간이냐, 자전거냐, 그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가 먼저 출발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 이른 거리가 같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니까 이것은 90x-90은 요거 30x가 되죠. 자, 이거 넘기면 이 자체가 60x가 되죠. 60x가 90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60분의 90 되죠. 이게 뭐지?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분 고치려면 곱하기 60을 해야죠. 그래서 하니까 이것이 90분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알겠습니까? 그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전혀 생각 없이 문제를 풀지 말고 조금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풀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계속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이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 앞에서 봤던 뭐 첫 번째, 두 번째 유형보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형, 이렇게 방금 그 전에 봤던 5번이나 지금 봤던 이제 7번 문제의 형태가 실제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자전거로 집에서 회사까지 시속 16km를 가면 정시보다 15분 전에 도착하고, 시속 9.6km를 걸어서 가면 정시보다 15분 늦게 도착한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것도 어떤 감각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왜냐면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15분 전, 15분 후기 때문에 15분보다 전에, 15분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분이라는 거야. 그지?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를 동시에 이용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과는 몇 분? 30분 차이가 나죠. 30분. 그렇게 이용하는 수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말대로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를 x라고 놓습니다. 우리가 구하라는 걸 x라고 보잖아. 그러면 자전거가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거리를 자전거는 16km로 가죠. 그죠? 16km 갑니다. 그럼 16분의 x야. 자전거가 간 거리. 자, 자전거가 가서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걸어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x를 9.6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클까요? 이게 더 크겠죠. 그지? 이게 작은 거로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기 때문에 시간인데 이 시간차가 30분이 났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속력이 지금 시속.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30분은 알다시피 2분의 1 시간입니다. 이게 크잖아. 그래서 우리는 9.6분의 x 마이너스 16분의 x가 이것이 2분의 1이다. 시간으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30분이기 때문에 0.5시간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풀어주면 돼. 자, 이게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도 쉽지 않은데, 자, 그리고선 이걸 이제 이 96, 그러니까 10배로 한다면 96분의 10x 마이너스 16분의 x가 이것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이걸 구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것이, 물론 이제 이것과 이걸 이제 통분해서 구해줘야죠. 통분해서 구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분해서 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할 텐데, 그것이 이제 최소공배수에 관한 문제죠. 뒤에 가서 최소공배수에 관한 게 나옵니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알겠죠. 이건 중학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문제잖아, 기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이제 방법을 잠시 제안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96, 16에 이렇게 공통인수로 우리가 나눠줍니다. 2로 나눠주면 이것은 2로 나눠주면 48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8이 됩니다. 8. 4가 되면 4. 2도 되지만 뭐 좀 빨리 하기 위해서 8도 되죠. 8도 됩니다. 8. 8이 되면 6, 8에 48, 8일은 8이에요.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이거 다 곱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게 16이죠. 16이 이것이 최대 공약수고, 이건 4개 곱하면 최소공배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4개 곱하면 이게 8이 16, 6 곱하기 2가 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8이기 때문에 8이 16, 8이 96이네요. 그냥 96이 최소공배수네.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8을 곱하면 되죠. 8일은 8, 8이 아니라
그지? 66이 36. 6. 그러니까 이것은 96분의 6x지 6x. 이렇게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96분의 4x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x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96은 16의 6배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할 필요도 없었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네요. 아무튼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x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어렵지 않죠. 하지만 또한 처음 보는 사람은 쉽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직문력 검사에서 이 거리, 속력, 시간을 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로 우리가 문제 나와주고 두 번째 좀 더 발전된 유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직문력 검사 중에서도 이제 NCS라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NCS는 이런 식의 원리가 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좀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공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감각을 필요한 문제도 나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교재 11페이지죠. 기차의 길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차 길이,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많은 시험이 알다시피 뭐 철도공사 또는 뭐 한국 서울교통공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와 그지 뭐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다음 같은 내용의 다음 기본적인 핵심 정의를 본다면, 자, A메타인 기차가 시속 x km/h로 한 점을 통과할 때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와 같다. 자,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냐면 지금 이제 한 점이 있어, 한 점. 그래서 기차가 이 점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뭐 기차가 뭐 이런 식의 기차가 있다 합시다. 기차가 있다. 이 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기차 길이가 얼마일 때? 기차 길이가 6대까지 A일 적에. 자, 통과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 머리가 이제 꼭지가 갔을 때 이것이 한 점을 통과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통과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한 점을 완전히 통과할 때 그때 움직인 거리는 그지? 이것이 S가 이 길이가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 점을 통과할 때는 이제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기차 길이랑 같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차는 속력이 km/h로 나오죠. hour로 나옵니다. 속력은. 근데 기차 길이는 메타잖아, 메타. 그리고 한 점을 통과할 때 시간은 또 초야, 초. 세컨다, 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야. 이 속력과 이 길이와 이 시간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력을 바로 항상 그를 속력을 메타퍼세크로 고칠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만 이것이 모두 기차 길이랑 시간과 단위를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통 x km/h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메타로 고치면 여기서 x km를 메타로 고치면 1000m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시간을 초로 고치면 60분 6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360이 되는 겁니다. 36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8분의 5x가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이 원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달라.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나오면, 좀 있다고 말했지만, 시속 72km가 나옵니다. 시속 70km/h. 그럼 시속 72km/h는 우리가 속력으로 이마쯤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기차가 빠른 기차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죠? KTX는 뭐 300km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뭐 출발해서 얼마 안 되던가, 그 다음에 그지 늦게 가는 속력은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아무튼 36의 배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36의 배수. 그럼 만약 72km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속력 메타퍼세크로 고치면, 자, 72를 이거를 바로 메타로 고치면 1000이 곱해지는 거죠. 1000. 1000이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0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을 초로 고치면 이것은 3600초죠. 3600. 왜죠? 이것은 60 곱하기 60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한다면 이게 00이 없어지고 36, 71을 36을 하니까 2죠. 그러니까 이것은 20m/s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자, 알겠습니까? 지금 72, 그러니까 720이 나오잖아. 36으로 나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2km/h는 이것은 20m/s가 되는 거야. 이것이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36km/h는 이것은 10m/s야. 아예 이걸 알아두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쉽다는 거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이 10, 20으로 아니라 이제 몇십 몇 또는 몇 점 몇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원리를 알아두라는 거지 이걸 알아두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단위를 통일시키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과 제시해 봤어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 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올 거를 미리 알아둔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그랬지만 신속하게 푸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NCS 그리고 직능력 검사를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거의 다 푸는 문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이 몇 번 연습해 봤다면 이제는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터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A메타인 기차가 시속 이거로 B메타인 터널 또는 교량을 통과할 때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 그림이 있었죠.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데 단 이 터널의 길이가 있어. 터널의 길이가 이것이 B메타의 B메타. 그리고 기차가 있죠. 기차. 아까 같은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 자, 기차가 이것이 A메타, A메타. 근데 이걸 통과해야 됐다는 것은 이렇게 통과된 거죠. 이렇게 통과됐을 때 우리가 이게 통과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차 움직임거리는 6대까지죠. 아니면 6대까지입니다. 그 움직임거리가 뭐죠? 이것이 당연히 A 플러스 B가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 이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지? 뭐 당연히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 점을 통과할 때 이제 기차 길이가 S가 A가 되지만 이렇게 터널을 통과할 때는 그지 우리가 S가 A 플러스 B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터널 위에 있거나 또는 교량 위에 있는다는 말이 나와. 터널 위, 교량 위.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교량 안, 그지 또는 터널 안. 터널 안은 이제 터널 이렇게 기차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안에 있다는 것은 전혀 안 보일 때부터 안 보일 때까지죠. 이렇게 안 보일 때부터 안 보일 때까지야. 그러니까 6도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이 터널이 너무나 작아서 그러는데 이게 좀 더 크게 만들면 이제 이런 식의 원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원리가 돼. 터널이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작지는 않겠지. 그리고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터널이 우리가 이렇게 길다면 터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터널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일 때부터 안 보일 때까지야. 그럼 기차 움직임거리는 이겁니다. 기차 움직임거리는 이게 움직임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기차 길이는 A가 되는 거고 터널의 길이가 B잖아. B. 그럼 S가 뭐가 되냐면 이 전체 B에서 A를 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B-A가 된다는 겁니다. 터널 안에 있다는 것은 기차가 끝에서 안 보일 때부터 그치? 처음이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전혀 안 보이는 구간입니다. 터널 안에 또는 교량 위에. 그래서 지금 기차가 터널 안에 있을 때 기차 움직임 거리는 터널 길이와 기차 길이의 차죠. 그지? 터널 길이가 더 길겠죠. B-A가 그것이 기차가 움직임 거리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속력, 거리, 시간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고 또한 단위를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그지? 72km/h는 이제 72km/h는 20이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일단 물론 이런 거 처음에 나와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될 텐데 미리 이렇게 몇 개를 원리를 알아두면 이제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면 다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제가 지금 300m 길이의 기차가 시속 72km를 달리고 있다. 기차가 선로상의 한 점을 통과할 때 몇 초 걸리는가? 우리는 아까 다 계산했어요. 바로 이제 시속 72km 기차 길이를 m 단위를 초로 했을 때 그때 72km를 초소로 나타나면 뭐가 되죠? 아까 20이 됐죠. 20 됐습니다. 20 초당 20m/s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차가 한 점을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을 물었으니까 기차 길이를 300을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되죠. 그지? 답은 얼마? 15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다면 뭐 암산으로 가능하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20, 300을 20으로 나누면 15초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뭐 처음 봐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미리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면 훨씬 빠르게 또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직무 능력 검사의 어떤 핵심이에요. 많이 공부할수록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원리가요. 아까 봤던 것대로 이것은 일정한 속도 16m/초로 달리고 있다. 이것은 초속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기차가 540m 철로를 통과하는데 40초 걸린다. 이것은 아까 말한 B라는 겁니다. 그때 기차 길이는 얼마냐? 기차 길이는 A죠.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하는 기차 길이를 X라고 했네요. X. 그러면 지금 철로를 완전히 통과할 때 기차의 움직임 거리는 기차 길이에다가 X에다 플러스 철구 길이 540 될 겁니다. 540 이렇게. 근데 이 거리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540은 이것은 이걸 뭐지? 16으로 나누면 16으로 나누면 40이다 해도 되지만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바로 16 곱하기 40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가를 구하면 되니까 이건 뭐 일체 방식이니까 너무 쉽죠. 이걸 곱한 다음에 이걸 넘기면 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두 번째 원리, 움직이는 거리가 바로 기차 길에다 철교의 길이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터널 안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이제 제가 갖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것도 너무나 여러 유형의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다면 이제 볼까요? 여기 이제 연립방정식이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다. 이 기차는 600m 된 길을 완전히 통과할 때 30초 걸렸고 그리고 1060m 터널을 통과할 때 50초 걸렸다. 이 기차 길을 봐라. 자, 마찬가지죠. 기차의 길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안 나왔냐면 일정한 속력으로 나왔는데 속력은 안 나왔잖아. 속력은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린 여기서 속력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지 시간 나왔는데 또 하나 기차 길이가 안 나왔죠. 기차 길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두 가지 연립으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속력이 안 보였다는 거야. 우리는 아까 속력을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기차의 속력을 X라 놓고 X 메타 퍼 세크 이것이 이제 단위를 아까 메타 퍼 세크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차 길이를 Y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처음에 600m 되는 다리를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뭐냐? 자, 600m 다리를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지금 여기서 600의 기차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600 플러스 Y가 됩니다. Y. 그치? 그리고 여기 기차가 완전히 통과할 때 30초 걸렸다. 그때 기차 움직인 거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30초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속력은 지금 아까 X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다리가 30초 걸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30X가 될 겁니다. 30X. 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 같다고 놓는 겁니다. 첫 번째 같다. 같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1060m 된 터널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이것은 1060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터널 통과할 때 50초 걸렸으니까 이것은 50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립 푸는 겁니다. 지금 아까 봤던 이거와 이거. 자, 이 연립 방식 푸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내버려 둘게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까 여기가 30X죠. 제가 보는 것은 이제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Y를 구하는 건데, Y를 구하든 이제 X를 구하는 게 더 먼저 쉬울 것 같아서 X를 먼저 구해요. 자, 이걸 넘긴 다음에 Y는 30-600. 이때 Y는 50X-1060. 그래서 똑같이 Y가 갖다 놓고 X를 구하고, X를 구하고 나서 그지 Y를 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여기서 X를 속으시는 방법은 여다 5배수하고 여다 3배수 한 다음에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어떤 식으로인지. 아무튼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일 땐 연립 방식을 푼다. 좀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은 가장 간단한 1차 방식. 이것은 1차 방식 중에서 연립 방식.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뭐지? 2차 방식도 나옵니다. 미수가 우리가 2차식이 나오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 이것이 이제 거리 속력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유형 볼까요? 자, 다음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교재 14페이지죠. 상대 속력이라고 합니다. 상대 속력. 이 말은 이제 갑의 속도가 x, 속력이 x 또는 을의 속도가 y일 적에 같은 직선상의 서로 다른 속력. 이 속도랑 속력은 조금 다른 건데, 우리는 여기서 뭐 물리적으로는 좀 많이 틀리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단 방향성을 가지는 게 속도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속도는 이제 벡터형이고 속력은 이제 스칼라형이라고 하죠. 이건 크기만 있고 방향까지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수학에서는 이제 그걸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반대 방향, 동일 방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 이제 용어로서 해석하면 되지 뭐 속력, 속도를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단 이게 갑과 을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두 사람이 느끼는 실제 속력은 두 사람의 속력의 합이다. 자, 그러겠죠. 그리고 동일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속력은 실제 느끼는 속력은 이제 바로 이제 두 속력의 차다. 뭐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기차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속력은 합이고 우리가 교차해서 가기 때문에 옆으로 나란히 달리는 기차는 우리가 느끼는 속력은 차죠. 그래서 만약 이 두 속력이 같다면 바로 이제 실제 속력은 느끼는 실제 속력은 0이 될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근데 이건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원주상으로 가는 문제 원주. 그러니까 원주상이라는 건 이렇게 동그란 원주상에 이 원주의 길이가 a일 때, 원주의 길이가 a일 때, 자 a와 b가 반대 방향으로 가죠. 갑과 을이 x, y로 간다면 그때 이제 x, y로 간다면 결국 얘가 갑과 을이 몇 초 뒤에 만나겠죠. 몇 초 뒤에 만나겠는가 하면 결국 이제 이 갑과 을이 가는 속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합이 되는 거야. 합. 그리고 길이가 a죠. 자, a를 x 플러스 y 나누면 그지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만난 시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얼추 예상했듯이 뭐가 나올 것이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 같은 방향. 갑과 을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 결국 한 사람이 빠르고 한 사람이 늦겠죠. 그래서 여기 출발하면 한 사람이 빠르고 늦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만나겠죠. 빠르고 늦는 것 차이 때문에 결국 만난다는 것은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을 추월한다는 거야. 그죠? 한 바퀴 추월한다는 거, 추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x 속력이 y 속력보다 크다면, x 속력이 y 속력보다 크다면, 그때 만난 시간이 t라면 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결국 움직임거리죠. 그러면 바로 갑이 움직임거리는 xt가 되는 거고 을이 움직임거리는 yt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났다는 것은 이 차가 이 원주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를 우리가 그지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 결국 우린 이걸 보면 이때 이게 움직임거리가 각각 이제 거리의 차가 a라면 결국 여기서 t를 뽑아내면 어떻게 되죠? t를 뽑아내면 x-y가 되거든요. 이게 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움직인 거리가 바로 움직인 거리가 한 사람 한 바퀴 차이가 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t는 a를 x-y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합으로 나누지만 이건 그지 시간이 a를 합으로 나누지만 차로 나눈다는 거든. 이게 합과 차가 나오는 원리는 똑같은데 단 이때 차로 나눈다 그렇게 공식으로 알아두지 말고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한 바퀴 차이 난다. 이걸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쉬워. 물론 더 빠르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낫겠지만 이거를 금방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면 이것대로 한 바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만난다는 의미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정확하게 해석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차이가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공식으로 외워두라고 강요하지 않고 이해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봅시다.
지금 이제 그제 뭐 국민이가 이제 매초 6.8m의 속력, 건강이는 매초 5.2m의 속력으로 132m 떨어진 지점으로 또 서로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 몇 초 후에 만나겠는가? 이거 그지 보다시피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나왔겠네요. 한 2년 차이로 우리가 이렇게 그지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건데, 자 말대로 그거야. 그것이 몇 초 만에 만나겠는가? 그러니까 뭐 이 원칙대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이가 움직이는 거리는 만난 시간에 x라 할 때 그지 그것은 6.8x, 6.8m로 가니까 건강인 그지 5.2x야.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의 움직이는 거리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이것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죠. 6.8x 더하기 이제 5.2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암산으로 하듯이 뭐 가능하겠네요. 근데 그냥 보면 우리가 마주보고 오니까 이 합이 이것과 이거 합이 그지? 이것이 이제 상대 속력이란 말이야. 상대 속력은 얼마 되죠? 이것은 12가 되죠, 12. 자, 6.8과 5.19가 그러니까 12x가 얼마다? 132m다. 그럼 x는 얼마? x는 이것은 11초죠, 11초. 그래서 답은 암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력 자체가 우리가 체감하는 속력이 반대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속력의 합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더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야.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사실 이걸 몰라도 이렇게 아주 체계적인 걸 공부 안 했어도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번 말고도 이제 뭐 3번, 4번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의외로 뒤에 보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이제 한번 4번 볼까요? 4번. 이렇게 응용돼서 나오죠. 아까처럼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350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두 지점에서 각각 승용차 버스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다. 그지? 그리고 승용차의 속력은 버스의 속력의 3분의 4배다. 그러니까 승용차 속력이 빠른 거죠. 출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승용차 버스가 서로 지나쳤다. 버스의 속력을 구하라. 이때 우리가 승용차 버스의 속력이 3분의 4배니까 버스의 속력을 x라고 본다면 승용차의 속력은 3분의 4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킬로미터고 이것이 속력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본다면 여기 1시간 40분을 이걸 또 아까 시간 단위로 통일시켜야 돼. 근데 이런 걸 모두 고려해 볼 건데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 분수가 나오는 게 불편한 걸 알잖아. 그리고 승용차는 버스보다 더 빠르죠. 그럼 버스의 속력을 이거를 3x로 보고 그러면 승용차 속력은 이것은 4x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수값을 보는 게 낫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3x를 구하기 때문에 x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지 우리가 3x를 3배를 해줘야 돼. 그럼 이때 이제 마주보고 하니까 이때 속력은 상대 속력 이것은 7x죠. 7x. 자, 이게 속력입니다. 거리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거리를 x로 봤지만 이건 7x가 이건 속력이야. 그래서 7x 속력 곱하기 시간은 1시간 40분이죠. 1시간 40분은 이건 1과 60분의 40이기 때문에 이건 6분의 4고 이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결국 이제 1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건 곱하기 3분의 5가 되죠. 3분의 5. 이게 얼마다? 이것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시간. 이것이 350이 되는 거죠. 350km.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이제 여기서 구하는 것이 이제 x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x가 아니라 3x죠. 3x. 그래서 구해주면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게 5, 7이 35니까 이 35가 약분돼서 쉽게 구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버스 속력 x를 구한 다음에 3x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이건 그래도 쉬워. 왜 쉽냐면 보다시피 그죠 우리가 마주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 속력이 이제 합으로 나온다는 것이 쉬운데,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이제 어떤 가장 완성형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이 예상했듯이 이게 어떤 저수지에서 가는 문제인데 반대 방향 그리고 이제 동일 방향으로 갔을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완성된 그런 식의 가장 이 응용 정도가 심한 문제인데, 물론 심하다고 했을 땐 그거보다 그 뒤에 더 있죠. 우리 교재 본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쉽지 않은 문제가 뒤에 많어. 그러니까 이 6번 문제 아니라 지금 12번까지
뒤에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다면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NC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거 말고 이걸 제가 이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유형별로 정리를 나름대로 잘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보면 거의 웬만한 그런 식의 이제 직무능력 검사에 이게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상대 속력에 관한 거죠. 거의 다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 학원이 아니라 이제 학원이라면 이제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풀어요.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이제 이걸 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저 어떤 유명한 그런 업체에 지금 업데이트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문제까지 풀어보는데 이제 뭐 학원이라는 어떤 학교라는 어떤 제약 조건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핵심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려면 이 교재를 활용해서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봤던 문제죠. 이것이 2.4km다. 둘레가 2.4km다. 근데 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20분이 나오고 2시간이 나오죠. 2시간. 그리고 이것이 속력이 A의 속력 그리고 지금 B의 속력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A의 속력을 구하는데 B의 속력은 모르죠. A 속력, B 속력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속력이 메타 퍼 미니츠로 나오잖아요. 메타 퍼 미니츠. 그러니까 속력을 메타 퍼 미니츠를 보는데 시간을 2시간이니까 이건 120분을 보는 거고 이건 20분을 보는 겁니다. 20분 이렇게. 아까 단위를 통일시키라 했잖아. 그리고 메타 퍼 미니츠니까 이것은 2,400m를 보는 거야.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얘가 2,400m. 지금 여기 A가 B를 처음으로 따라잡았으니까 A의 속력 X 그리고 B의 속력 Y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Y. 자, 그럼 이것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죠. 같은 방향 가면 20분. 그리고 반대 방향 가면 2시간이잖아. 2시간 120분이야. 그러니까 속력은 얼마? XY죠.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자, 공식 하나 만듭니다. 여기 나왔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상대 속력은 얼마? 이것은 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Y 이렇게. 그때 이제 거리가 2,400m.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만들면 돼. 그러니까 이것은 2,400은 속력은 X 플러스 Y에 시간은 20분. 20분 곱하기 속력은 이것은 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식을 만들었어. 우리가 연립 방식은 미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을 2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움직인 거리는 바로 속력 곱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B가 움직인 거리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해서 자, A가 움직인 거리 몇 동안? 120분 동안. 아까 속력은 뭐라 했어요? X라 했죠. 120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것은 120X죠. 그리고 B가 움직인 거리는 120Y가 되는 거야. 이게 얼마다? 이것이 2,40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아까는 사실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아까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이 공식은 쉽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것도 공식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보라 했어요. A가 움직인 거리, B가 움직인 거리. 물론 이것은 120에 X-Y가 2,400이다. 이렇게 이용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땐 차라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차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그래서 이거 약분시켜서 그지 우리가 20 나오고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20을 약분시켜서 이것이 120 나와서 이 두 식을 더하고 빼면 특히 더하면 X가 나올 겁니다. X. 자, 연립 방식에서 이제 하나의 미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랑 같은 방향으로 동일 방향으로 갔을 때 그 차이를 인식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자, 처음 보면 약간의 우리가 좀 물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여러분 알겠죠. 처음 본 문제라도. 하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는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빠르게 이 문제를 여러분 인지하고 풀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유형의 문제는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건데 단 네 번째 유형은 이런 거죠. 거리 A와 B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기서 P가 있고 Q가 있고 여기가 R이 있다면 여기까지는 속력이 X, 여기까지는 속력이 Y야. 근데 이 거리가 이제 이 거리가 같아 이런 겁니다. 그 말은 같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같은 거리를 갈 땐 X라는 속력으로 올 땐 Y라는 속력으로 왔다. 이 문제랑 똑같거든. 그래서 왕복하는 경우로 보는 거야. 왕복. 자 같은 거리를 갈 때 X, 올 때 Y. 물론 A와 B가 다르면 그지 이것은 다른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인 거. 이것이 이제 아까 이따 볼 5번째 형태입니다. 근데 이 4번은 사실 5번에서 보는 형태의 어떤 특별한 형태죠. 특별한 형태입니다. 특별한 형태.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갈 때 속력은 X고 올 때 속력은 Y죠. 근데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그 거리는 A입니다. 자, 보세요. 자, A km를 속력 X km 파워로 움직일 때 시간은 거리를 시간으로 속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올 때 A km를 Y km per hour로 움직이기 때문에 A를 Y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총거리 왕복이죠. 왕복할 때 걸린 시간 뭐가 되냐? 자, X분의 A 플러스 Y분의 A죠. 아까 이것은 시간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XY로 통분돼요. XY로 통분되면 XY분의 이건 통분되면 이것은 AY 플러스 AX죠. 이걸 이렇게 나누면 각각 이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분된 것이 이거야. 그지? 통분돼서 계산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실제로 구해도 되지만 미리 공식처럼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이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총거리를 왕복할 때 걸리는 평균 속력은 얼마냐?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갈 때 속력은 X, 올 때 속력이 Y라면 그때 왕복할 때 평균 속력이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10중 8구 이거라고 대답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10, 올 때 20으로 왔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얼마? 15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갈 때 10, 올 때 10이라면 그때 거리가 시간이 똑같다면 맞지만 거리가 똑같고 시간이 다르잖아. 이렇게 간 시간과 이렇게 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15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결국 보면 이렇잖아요. 지금 거리는 2이고 지금 이거에 대한 이해를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이거였잖아. 아까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계산됐잖아. XY분의 A의 X 플러스 Y야. 그럼 여기서 이걸 계산하면 자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약분되죠. A가 약분되면 이것은 XY분의 2XY야. 이것은 공식처럼 좀 알아주세요. 그때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 이것은 반드시 똑같은 거리를 왕복할 때 걸리는 속력은 X 플러스 Y분의 2XY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다. 대부분 이걸 오답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라는 걸 알아주세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건 좀 어렵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린 이 X와 Y에 이것의 산술 평균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죠. 2로 나누는 거야.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것은 수열이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 이게 조화수열이야, 조화수열. 조화수열의 조화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조화수열의 조화중앙. 왜? 이 자체가 이것이 역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수가 등차 수열인 경우에 해당되는 수열이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의 중앙이 이겁니다. X 플러스 Y분의 2XY.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너무나 쉽게 답을 하지 말고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이 의외로 산술 평균이 아니라 다른 조합 평균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그를 답으로 하지 말아줘야 돼. 자, 그래서 본다면 이런 얘기죠. 보세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20, 올 때는 30이다. 그치? 이때 이제 왕복 평균 속력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25가 있다면 이 25 이제 킬로미터 파워라고 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마침 없네. 해놔야 되는데 왜 안 해놨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그지? 여기서
이 거리가 A인데 A는 약분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건 그건 전혀 중요치 않고 얼마 속료로 갔다 얼마 속료로 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뭐냐면 x 플러스 y분의 2xy입니다. 2xy. 자 이게 왕복할 때 이제 평균 속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만 물어본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 원리를 알아두는 건 중요하죠. 이제 글쎄 서울도 대전까지 거리를 x라고 결국 x는 나중에 약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걸린 시간, 이제 올 때 걸린 시간, 이건 20분의 x, 30분의 x. 그때 왕복한 데 걸리는 거 20분의 x 플러스 30분의 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잃은 거리는 이제 왕복 거리이기 때문에 2x를 이거로 나누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들어가면 그냥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x 플러스 y 얼마? 이것은 20 플러스 30 2xy 3은 6 얼마? 120이죠. 120. 1200이죠. 1200. 그럼 이것은 결국 50분의 1200이 되죠. 1200. 그래서 이것은 120을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5, 2, 10. 그지? 이것은 5, 4, 20. 5, 4, 20. 그래서 24가 됩니다. 물론 25가 나왔다면 이건 좀 보기가 제가 25까지 만들어져야 되는 원칙인데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25가 아니라 24라는 거, 그거보다 약간 작다는 거. 이게 항상 작게 나와요. 이거 산술 평균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작게 나온 걸 우리가 골라도 되는데 물론 여기서 작게 나온 게 다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해야 됐었네요.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간을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문제, 그게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건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것은 이제 아까와는 다르지만 그를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건강인 어떤 점을 왕복할 때 6km, 다음에 4km로 총 걸린 시간 2시간 30분이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건 우리가 구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를 x라고 본다면 이제 거리를 여기서 a로 봤는데 a로 본다면 이거를 얼마? 6으로 나눠. 이게 뭐죠? 시간이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 4. 거리를 4로 나눠. 이게 얼마죠? 2시간 30분이죠. 이게 지금 속력이 킬로미터 파워고 킬로미터 파워이기 때문에 2시간 30분 이것은 2분의 5시간입니다. 2분의 5시간. 그래서 이거를 A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지? A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걸 가서 여기서 몇 배? 12를 곱한 다음에 이제 6과 4와 2의 공배수는 10이기 때문에 12를 곱한 다음에 A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원리대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더 쉬운 문제의 유형이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거리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좀 더 일반화된 그런 식의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드렸어요.